빈도가 그때 극소 최대 최소 뭐 전 정도까지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변곡점에 대한 건 오늘 조금 특별하게 내가 되도록이면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만 해볼게. 그러니까 뭐 내가 강조하는 거는 변곡점은 우리가 쓸 수는 없어. 그렇지? 왜냐면은 변곡점이라는 게 이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그 선택 과목 미적분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 이제 써야 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이 3차 함수가 그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건 너네가 알고 좀 대하면 그래도 좀 편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술형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뭐 너네가 직접 쓰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쓰면 뭐 감점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막 쓸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써도 상관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고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3차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가 1, 여기가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내가 이때 이렇게 그었었어.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네가 1대1, 1대1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저기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곡점이라고 하면 자, 이 곡선이 변화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한 그렇게 바뀌어지는 지점이 변곡점이야. 뭐 실제로는 f 세컨 x가 빵 되는 그 x 값이 변곡점인 거란 말이야. 뭐 당연히 극점에서도 그랬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변곡점인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든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든가. 극점도 그랬잖아. f 프라임 x가 0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극점은 아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고, 그러면 이렇게 1대1일 거고 또 1대1일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2대1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여기 뭐 또는 뭐 1대2, 2대1 그 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였다면 얘가 얼마? 뭐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그거를 이제 2대1 그런 비율을 이용해서 그 값들을 정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칠게.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었고 이게 x축, y축 이거 기준으로 좀 대칭 함수인 거지. 여기가 1이었어.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1대2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x좌표는 뭐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변곡점에 대한 조금 다른 또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자,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세컨 x는 6ax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변곡점이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6a분의 2b, 3a분의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이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a분의 b 이렇게 됐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x 말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걸 어디서 봤었어? 근각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에서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는 빵에서 이거의 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러면 얘랑 얘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한테 3배를 해주게 되면 얘랑 같아지겠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써. 변곡점 곱하기 3 하게 되면 얘가 결국은 세실근의 합이 되는 거지. 세실근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 변곡점을 만족하는 x값이 1이야. 예를 들어서 x. 자 그러면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 쳐볼게. 자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5. 자,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x값을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얼마? 자, 이거랑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랑 더하면 2니까 여기에 x값은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또 만약에 이렇게 됐어. 여기 변곡점을 만족하는 x값이 0이야. 그리고 여기가 2였다고 쳐볼게.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가 돼야 돼? 자 봐봐. 여기서는 지금 원래는 세실근의 합인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중근으로서 2 두 번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2개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 얘를 뭐 감마라고 한다면 4 더하기 감마 한 게 0 곱하기 3이어야 되는 거지. 결국은 감마는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 거. 오케이? 뭐 이거는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1대2 이걸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봤더니 이 변곡점을 만족하는 x값이랑 세실근의 합은 이렇게 세제곱의 개수랑 제곱의 개수만 관여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1차 개수랑 상수항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3차의 개수랑 2차의 개수. 결국은 얘는 빵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얘는 K 이렇게 상수가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고 얘는 뭐 mx 더하기 n 어떤 직선이 포함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 2차 함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x축만 그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상수 y는 k라는 걸 그었을 때 그때 세실근의 합은 이 변곡점의 3배 한 거랑 같다. 뭐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있었을 때 자 여기 x 값이 만약에 2인데 그럼 이 세 근의 합 걔도 마찬가지로 6이 돼야 되는 거지 결국은. 자, 그래서 이 변곡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비율 관계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비율 관계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 변곡점에 3배 해준 게 세실근의 합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변곡점이 되는 x값을 찾긴 찾아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였다 이 3차 함수가 그러면 걔가 변곡점인 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면 우리가 2대 1이니까 이 변곡점이 되는 x값이 0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등등등. 그래서 여기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어보면 그 접선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시험 전에. 자 그래서 이쪽 부분 얘네 얘네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3차함수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 거야. 원래는 3차함수 밖의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놈의 좌표를 t,ft라고 잡아놓고 그때 기울기를 f't라고 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y-ft는
X'T에 X-T라고 잡아놓고 얘를 A, B라고 한다면 XY에다가 A, B 갖다 집어넣고 만족하는 T 값을 찾아가지고 T의 개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자 지금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자, 이 밖의 점에서 접선 그어볼 거야.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변곡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는 이 곡선 위의 점, 이 변곡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그렇지? 얘 하나. 자, 근데 이 위의 점 또는 이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는 몇 개가 생기는지 뭐 결론부터 우선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이쪽 안에 있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얘랑 그 사이에 있는 점이야. 그 점에서 접선 긋게 되면은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접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접선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다른 쪽으로 접선을 그을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그리고 이 접선이었던 이놈 위의 점에서는 몇 개가 나와? 자, 두 개.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랑 얘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위쪽에서는 결국은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세 개?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한 점이라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여기 밑으로.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대할 때 우리가 뭐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야. 근데 뭐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10에서 예를 들어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가 몇 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이너스 1,10이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인데 그 마이너스 1,10이 이 위에 여기 있는지 아니면 이 교점에 있는지 그것만 조사해주면 접선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노릇인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걸로 풀어야 되긴 하나, 만약에 이렇게 좀 주어지는 게 있었다면 그냥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냥 저것만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변곡점에 대한 거 이 정도는 좀 알고 문제를 대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자, 여기 x는 2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분의 3이야. 여기 x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너무 불편하게 죽니? 여기 1로 하자 그러면. 여기는 6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됐어. 그리고 여기 x 값은 1이고 여기 x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x 값은 얼마? 5. 내가 계산했어. 마이너스 1, 5 하면은 3이니까 얘한테 3배 해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편하게 뭐 변곡점 구하는 거 두 번 미끄러져서 빵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 뭐 그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저것들을 좀 대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봤어. 자, 우리 이제 뭐 3차, 4차에 대해서 그러면 비율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친구들 당연히 3차,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 잠깐만 할게. 너무 또 안 하고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자, 1차 함수부터 좀 한번 보자. 천천히. 자, y는 mx 더하기 n 기울기 y절편.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너네 혹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니? 너네도 표현을 어떻게 해? x의 변화량이라고 그래? 증가량이라고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변화량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면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마이너스만큼 된 거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 안 증가했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자, y-b는 기울기 m의 x-a 뭐 당연히
기울기가 A면서 A, B를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고 y-y1은 x2-x1분의 y2-y1 이거에 x-x1이라고 하면 두 점 x1, y1이랑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가 y2 이때 x2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해 본 적은 있던 것 같아. 무슨 방정식? 절편 방정식. 그러니까 뭐 절편이 주어진 방정식인 거야. y가 0에서 때 x값 a, x가 0에서 때 y값 b. 그래서 이 절편 방정식은 우리 x를 a, y를 b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타낸 그런 직선이 나타나는 거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이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어떻게?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근을 찾아가지고 쓰는 경우랑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 찾아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경우. 자, 알파, 베타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얘네가 알파, 베타가 실수였던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최고치가 양수인 경우.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이거를 대처할 수 있겠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보다 작구나 크구나라는 거 이 정도만 보면은 확인할 수는 있잖아. 여기가 x-4x 플러스 4였다면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그거보다 떨어진 거니까 분명히 두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뭐 당연히 그거 말고도 판별식을 이용해서 0보다 크면은 뭐 서단 두 실근 존재하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보면서 만약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거나 막 그래가지고 뭐 했을 때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얘를 보면서 얘가 두 실근을 갖는다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튼 두 실근을 갖다라는 거는 그때 이걸 만족하는 x값들 근해공식 이용해서 구해주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쟤를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고 주어졌다면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그놈의 그래프는 여기가 2,1이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원래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도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려? 예를 들어서 얘였다고 칠게.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2x-4잖아. 그럼 이 직선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걔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실제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확인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큰 부분이 있다면 증가하고 작은 부분이 있다면 감소하고 이제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였던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던 거지. 근데 우리는 중3 때 2차 함수 배우지? 네. 중3 때 2차 함수 배울 때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니야? 중2 때 배우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중학교 때 그지? 네, 중학교 때 배우지? 네, 아무튼 그때는 우리가 아무튼 이 곡선을 원래는 어떻게 찍냐? x 대신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해가지고 점점점점 찍어봤더니 그런 곡선이 나타나더라. 원래는 그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그렸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제는 그래도 고2니까 조금 고등 교육 과정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졌다 였던 거야. 실제로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라고 할게. 이렇게 이 정도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0이고 이 순간에서는 0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같았을
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있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의 그래프였던 거고 그래서 여기를 대칭축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마이너스 2a분의 b 였던 거고 마이너스 2a분의 b 였던 거지. 그래서 2차함수의 그래프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3차함수의 그래프는 뭐 최고차가 양수의 경우에 대해서 그놈의 도함수가 2차함수인데 그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는 거지. 실제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지고 증가하다가 빵 됐다가 감소하다가 빵 됐다가 증가하다가 자 실제로 여기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변곡점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플러스니까 올라가다가 빵 됐다가 올라가다가 한 형태의 그래프 여기는 올라가다가 사선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3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 3차함수의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는 극값을 갖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쪽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쪽은 극값을 갖지 않으면서 1대1 대응이 함수인 거지. 1대1 대응이 뭐니? 그러니까 시간이 같으면서 내가 맨날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꼭 나는 이렇게 썼었어. 1번, 2번 이렇게 썼었어. 너네도 내가 맨날 이렇게 썼지 않았니? 그래서 1번 뭐, 2번 뭐. 그래, 네가 말하는 2번이야. 그러면 그냥 치열이랑 같아. 자, 1번이 뭐야? 아, 우리 지금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1학년 아니니까 1학년들은 이거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유연하게 알고 있으면 되잖아. 화살편계 함수 이렇게 두 가지 만족하면 1대1 대응인 거라고. 1대1 대응도 왜 중요해? 역함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함수를 갖는다 이거잖아. 자,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대1 함수의 정의는 화살편계 뭐? 응? 무슨 뭐? 자, 야, 너네 영어 단어 그렇게 수십 개, 수천 개 그렇게 잘 외우면서 야, 수학에서 정의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봤자 진짜 너무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100개 되나? 100개도 안 돼. 몇십 개밖에 안 될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의는 뭐 당연히 다른 것들 정리 뭐 여러 가지 명제들 중요하지만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야? x1, x2이면 그 화살표가 이 화살표 말하는 거야? 네 당연 fx1, fx2이다. 얼마나 짧아. 길지도 않아.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는 1대1 함수는 아니지. 2차 함수도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정의역을 제한하면. 그러니까 2차 함수 1대1인데 여기가 x는 4야. 그러면은 정의역을 x를 무한하는데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1대1 함수 될 수 있잖아. 1대1 대응도 될 수 있겠지. 뭐 공역을 제한하면. 그치? 뭐 아무튼. 자, 그래서 1대1 함수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우리가 1대1 함수 보일 때 이 명제의 배율을 이용해서 그 1대1 함수 보여 썼어. fx1은 fx2이면 x1은 x2이다. 그래서 y는 x제곱이 1대1 대응 함수인 1대1 함수인 걸 보일 때 x1의 세제곱은 x2의 세제곱이면 x1은 x2이다. 이걸 보였을 때 1대1 함수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여기서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x2의 세제곱은 이렇게 은만 될 거고 x1 마이너스 x2의 x1의 제곱
해가지고 여기서 만족하는 실수 x1, x2는 없고 x1은 x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였었던 겁니다. 아무튼 1대1 함수가 이렇게 됐던 거고 1대1 함수면서 공유량 치료량 같으면 1대1 대응이 됐던 거고 역함수를 갖는 거고 아무튼 이 두 그래프가 1대1 대응 함수였던 거지. 그치? 이때는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 이차함수는 극값을 무조건 하나를 가져 3차함수는 두 개를 갖거나 없거나가 된 거고 그리고 1차함수부터 보면 1차함수는 없고 2차함수 하나 3차함수 없거나 두 개 4차함수 하나던가 세 개던가 5차함수 없거나 두 개던가 네 개던가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가겠지? 오케이. 자 4차함수도 잠깐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좀 기초적인 내용들이라 졸릴 수 있겠지만 잠깐만 좀 봐줘.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근데 그놈의 도함수였던 이 3차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고 크게 이렇게 6가지가 있단 말이야.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이.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던 거고 그 우리 친구들 이렇게 3차함수, 4차함수 그릴 때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기 싫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그리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중요하지 않잖아 뭐. 서술형에서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모를까 뭐 그런 거 아니고 객관식에서 할 때 막 저렇게 막 부드럽게 하다가 괜히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막 그럴 수 있으니 그냥 땡 이렇게 상관없어.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빵 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빵 됐다가 올라가는 형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리고 인차함수처럼 생긴 거거든. 이렇게 크게 6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봤더니 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얘는 극값이 3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최고차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얘인 거야. 얘라는 건 뭐야? 그 도함수였던 3차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였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다는 거고 그렇게 그냥 대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얘네를 보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x축이 그어져 있다면 얘가 지금 3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인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갖게 되면 여기가 3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였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차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떤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미적분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함수들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3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걸 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되면은 우리가 웬만한 2차 평면에서의 도형들은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 그래프들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들을 다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도함수 이용해서 증가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거고 이게 도함수 이용해서 어떻게 볼록한지 어떤 점에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극한들을 이용해서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의역의 끝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전체적인 뭐 어떤 함수들이 곱해져 있더라도 지수함수랑 상각함수가 곱해져 있다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여러 가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선 먼저 끊고